JP모건이 테슬라에 대해 역사상 가장 급격한 브랜드 가치 하락 사례라며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새 CEO를 임명한 인텔이 15%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며 금 선물이 온스당 $3,000를 돌파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시도 하루 만에 다시 대폭 하락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물가지표가 예상을 밑돌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리스크, 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이 고조되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급락한 17,300선 부근까지 후퇴한 한편 S&P 500 지수는 최고치 대비 10% 이상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 뉴스입니다. 대다수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던 가운데 엔비디아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UAE 측의 미국 방문 소식에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첨단 AI 칩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강조할 거란 예상입니다. 다음 주 GTC 일정을 앞둔 점까지 주가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한편 인텔의 경우 신임 CEO 리프탄의 선임 소식에 14.6% 뛰어 올랐습니다. 선임 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적인 제품 회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세계적인 파운드리 입지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트럼프 효과 하루살이에 그쳤습니다. 바이두와 협력해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을 강화한다는 소식에도 JP모건이 인도량 전망치를 35만 5천 대로 낮춘 점이 부각됐습니다.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가 $120를 제시했는데요. 간밤 종가의 절반에 해당하죠. 자동차 브랜드 가치가 이토록 급격하게 추락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에 대한 자신감 상실, 경기 방어 매력도 저하 등의 이유로 급락 행로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생산 비중이 높다 보니 관세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타 메가캡에 비해 매출 성장률이 적다는 점도 부담이죠. 이번 주 들어서만 12%의 하락, 이는 2020년 3월 이래 최악의 주간 기록입니다. 어도비는 전일 장 마감 후 부진한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여파에 1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또 다른 AI 서비스 기업 UiPath 역시 실적은 양호했지만 기대 매출이 부진하자 15%대 급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라클과 팔란티어 등의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C3AI와 템퍼스 AI 등의 AI 서비스 기업들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D-Wave 퀀텀은 예상보다 손실폭이 컸음에도 매출이 예상을 상회한 데다 기대 매출이 큰 폭 성장하자 18.7%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과 구리 가격 상승에 대장주인 뉴몬트와 프리포트 맥모란이 각각 4.6%, 2%대 뛰어 올랐습니다. 노스롭 그루먼과 로키드 마틴 등 방산주들은 유럽연합의 방위비 확대를 반영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2월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둔화세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기준 헤드라인 PPI는 0% 상승,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0.1% 감소로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근원 P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듯 2월 도매 물가가 이전보다 덜 올랐지만 시장 반응은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물가지표 중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오름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 입원 진료비, 펀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처럼 전문직의 서비스 비용이 대표적인데요. 1월보다 각 1%, 0.5% 올랐죠. 또 이번 데이터로는 본격 관세 부과 이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도 22만 건으로 역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CME 패드와치상 6월 25bp 인하 가능성은 56.1%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스키 받고 와인으로 200%.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겟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4월 1일부터 미국의 관세에 1단계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고, 여기엔 위스키, 오토바이처럼 상징적인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나온 와인 등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번 주 내내 관세 피로감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닌 상황.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 단기 변동성보다 장기 경제가 더 중요하다 말했는데요. 무역 분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 대처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죠. 의회라도 애를 좀 써주면 좋겠는데 현재로선 악재에 악재 더하기입니다. 공화당 제안의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데요. 현지 시간 14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정부 폐쇄로 이어집니다. 경기에 대한 부담, 투심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말까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30일 휴전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진 러시아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미국과 대화 의지는 밝혔지만 이를 핑계로 본격 시간 끌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끌어올려졌던 종전 분위기에 끼얹어진 찬물, 국내 재건주의 센티멘탈도 뉴스 흐름과 함께 체크하시죠. IEA가 원유 수요 악화를 전망하며 WTI 원유 선물이 1.67% 내렸습니다. 달러 강세 속 달러당 원화 환율이 야간 시장에서 1,457원대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지분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됐지만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